자, 고3 15년 5월 배상 3교시 풀이 이어갑시다. 자, 39번 봅시다. 39번 문장 삽입이고 요거 3점짜리인데 솔직히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방심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문장 삽입에 1, 2번 제끼지 좀 마세요 제발. 왜 이렇게 제끼지 말라고. 그 작년, 저때도 말했지만 작년 11월 학력평가 고2 학력평 여러분 1년 선배들이 봤던 거에 문장 삽입이 답이 1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애들 많이 들었단 말이야. 제껴서. 제끼지 마세요 제발 좀. 제끼지 마. 제끼지 말고 모든 걸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지. 자, 이거는 솔직히 쉽습니다. 해석해보면 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하고 여러분 문장 삽입에 however가 등장하면 항상 굉장히 좋은 단서다, 그죠? 앞에 반대 내용이 등장한다. 앞에 반대 내용이.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반대 내용이 어디쯤에 나올지를 미리 유추를 해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그러나 더가 붙어서 방금 순서에도 똑같지만 더가 붙은 명사는 앞에서 뭔가 언급이 된다고, 그죠? 앞에 금속이 등장하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어떠한 그 금속이 등장하는구나. 그러나 저기에서 그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프라이즈가 동사로, 프라이즈 명사로 뜻이 뭐죠? 프라이즈 명사로? 명사로 상 좋은 거, 그죠? 동사로 보기니 그럼 수여하다 상을 주다라는 뜻이야. 혹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도 돼요. 상이라는 건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중히 여기다의 PP입니다. 자, 그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소중히 여겨졌어요. 혹은 높이 평가되었어요. 그리고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take up 이런 거 보세요. take up. take up은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take의 뜻 자체가 여러 가지라서 up은 항상 방향으로는 위로. 일반적인 느낌으로 완전이라 뜻이거든. take up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차지하다, 점령하다, 완전히 취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게 무엇을 이용하다. 엄마라고 여기다 다양한 뜻이 돼요. 그럼 테이크업의 뜻은 뭐냐?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게 테이크가 들어가면 그러면 주어는 똑같이 그 금속이죠. 그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게 여겨졌고 그리고 곧 be taken up 되었습니다. 뭐로? 바로 jewel이라는 게 보석이고 ry를 붙이면 요 해당 요 명사를 통칭하는 표현에 대해서 무슨 유가 된다. 보석류 전체를 말해요. 보석류 전체를. 그리고 또 for coin 동전으로 여겨지고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be taken up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러나라는 얘기는 앞에는 반대 내용이니까는 금이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가치가 없더라라는 비슷한 내용이 앞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치가 있더라는 얘기니까 앞에 뭔가 가치가 없고 뭐 어떤 걸로 사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자, 처음에 골드가 나옴으로써 금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비록 금이 be known to be known 하고 뒤에 to가 오면 얘는 누구에게 대상이 돼요. The ancient 뜻이 뭐지 형용사로? 고대의. 얘는 명사네요. 고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 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투투 또 나왔죠.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만들 수 없었어요. 바로 무기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금이라는 금속은 아마도 not much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ornament가 뭐죠? ornament? 장식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바로 장식의 purpose, 목적이나 용도로도 심지어 사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나온다? 금은 별로 좋지가 않다가 나오네. 그럼 처음부터 의심해야 돼. 왜 우리가 아까 이 문장 분석하고 얘가 들어갈 자리 어디라고 앞에? 금이라는 것이 뭐다? 그 금속인 금이 용도가 쓰임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다가 등장하고 난 뒤에 얘가 들어가잖아. 처음부터 나왔잖아. 그럼 일단 답이 상당히 앞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까지 이어보고 이게 정말 또 똑같이 나쁜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 자, 근데 이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이 where이라는 거. where 뜻이 뭐지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where의 쓰임 뭐가 있니? 일단 어디에서 어디에라는 그냥 일단 일반적인 부사의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the place 등을 수식하는 관계 부사로 쓰인다. 뭐뭐한 장소. 근데 이게 여러분 where 나중에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 뜻은 요것도 EBS에서 요 쓰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뜻은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혹은 경우에 라는 뜻이 있어요. where 뒤에 주어가 동사가 오게 되면 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심지어 자, 이시 일단 여기 1번 문장이 뒤에 이어진다고 보고 가정하면 이는 뭐일 수밖에 없다? 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심지어 그 금이 상대적으로 abundant 뜻이 뭐죠?
풍부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심지어 그러한 곳에서도 이렇게 되죠, 서로. 자, 예를 들어 어디? 바로 호주나 뉴질랜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곳에서도까지가 even where로 다 묶이고,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the natives,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토착 사람들은 금을 종종 무시했어요. 뭐다? 여기까지 이어지네. 금은 뭐다? 가치가 없다가 이어지네. 그러면 2번 뒤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오는 거는 the first coins지. 첫 번째 동전들이 were 스탬프가 뭐죠, 여러분? 스탬프 뭐죠? 우표. 그건 우표로 도장을 찍다 이런 얘기고, 야, 뭐 동전들이 도장에 찍혀져서 무슨 얘기야? 아우르는 뭐뭐로부터는 뜻이에요. 바로 금은 합금으로부터 첫 번째 동전들이 뭐로 하면 되기건 동전이 찍혔다는 얘기, 동전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지? 뭐야? 금이 갑자기 가치를 금은 합금이라는 것이 가치를 갖게 됐네. 들어갈 자리는 2번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로 보석류도 그렇지만 동전의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다고. 그래서 들어갈 자리는 2번이 가장 적절하고 뒤에는 이건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뒤에는 전혀 읽을 필요 없고 단어만 좀 챙겨보자. 자, 일단 alloy라는 단어, 합금이라는 단어, 합금 요 알아두시고 생소하기 때문에 민트가 동사로 주조하다가 동전 등을 주조하다라고 할 때 민트라는 단어 씁니다. 잘 나온 경우는 없어요. 저도 이제 고등 단어 처음 봤는데 생소하니까 익혀두고. 자, 그리고 coinage라는 건 코인에서 온 단어예요. 동전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coinage, 동전들 그러니까 주화 정도의 느낌, 주화, 동전들 통칭하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5번 뒤에 문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 해석을 한번 잡아볼게. 자, 일단 이거 해석 잡으실 땐 투부정사 앞에 for 뭐시기는 항상 의미상 주어다. 해석 뭐 붙여주라고? 이 가를 붙여준다. 이렇게. 그러면 금이 hold, 뭔가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이런 얘기고, 금 본인의 더욱더 큰 가치를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이냐 아니면 하기 위해서냐 둘 중 하나인데, 그죠? 근데 뒤에 구조 봤더니 이건 주어일 수가 있고 그 뒤에 head to be는 100% 동사죠.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럼 얘는 하기 위해서 정도가 어울리겠다. 다시 금이 갖기 위해서, 그 본인의 동전으로서의 더 큰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하고 against는 항상 여러분 앞과 뒤가 요게 적대관계나 비교를 말한다고. 그래서 native electrum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죠? 요거 금은 합금. 자, 그 native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원산지 이런 뜻이에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금은 합금에 비해서 동전으로서의 더 큰 가치를 금이 갖기 위해서 금은 had to be pure, 순수해야만 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for 의미사문조 투부정사 구조가 꽤 길고 주어 동사가 짧게 이어져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이더라. 요 해석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40번으로 갈 텐데 40번도 왜 3점짜리인지는 도저히 3점짜리죠 이거.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일단 40번 요약유형은 항상 반드시 해도 뭘 읽어라? 주제문이기 때문에 밑에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어라. 어떻게 보면 빈칸추론보다 더 쉬운 거라고. 아예 주제문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나머지 빈칸추론이랑 똑같다. 자, 가져오겠죠? 진주어니까 어려울지도 몰라요. transfer 뜻이 뭐지? transfer 뭐죠? 무엇을? 제공 아니야. transfer. trans는 항상 이 change로 바꾸는 거예요. change. transfer는 이전하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봤더니 from A to B 구조도 있네.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전이하는 거, 이동시키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A가 뭐냐? 바로 A를 이동시키는 건데 뭐로부터? 바로 전문적인 relevant 뜻이 뭐죠? relevant? 뭐지? relevant? 영역이란 영역. relevant. 전문적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영역으로 A를 이동시키는 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동시키고 전이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전문가의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걸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중간까지만 읽고 문제가 풀려요. 그걸 한번 왜 그렇게 풀리는지 보자고. 자, 처음부터 I know CEOs. 나는 CEO를 알아. 이거 뭐니? 이것도 예시의 시작이에요. 예시의 시작. CEO를 알아? 그러면 예시가 끝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예시입니다. 끝까지. 왜냐면 뭔가 한 내용이 들어갔거든. 뭐 갖고 예시의 결론 냈는데 이 끝까지 예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40번 요약 유형에는 이러한 유형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시일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출제 의도가 뭐 예시를 읽고 추론해라 이런 얘기거든. 예시 속에서 너가 교훈을 뽑아봐라. 이 추론 문제거든. 40번 요약 문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한번 읽어봐야 알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예시가 중간에 몇 덩어리가 끝나요. 자, 나는 CEO들을 알고 있는데 이 CEO들은 카리스마, 우리가 하는 그 카리스마의 형용사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입니다.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형편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형편없는 남자들이에요. 집에서는 말이죠. 뭐다? 회사에서 잘하는데 회사 운영은 잘하는데 뭐 운영은 못해? 자기 집안 운영은 못한다 이런 얘기야. 뭔가 재미되네. 자, 그 다음 보세요. similarly가 나오는 이거 뭐라고? 아까 네가 똑같다. 똑같은 뭐다? 예시다. 단어만 바뀌고 뒤에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근데 해석이 조금 어렵다. 자, would be hard task. 어려운 임무가 될 거예요. 찾는 건. 좀 더, 자 보세요. cigarette carry, 담배를 가지고 다니는 profession 뜻이 뭐지? profession 뭐죠? professional 전문가. professional 명사로? 전문 직종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검사, 판사. 자, 다시.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는 거. 더 많은 담배를 들고 다니는 전문 직종 찾아보는 건 어려워요. 누구보다 바로 the prophet. 아까 외운 prophecy랑 거기서 나온 단어야. prophecy. 아까 못 썼지, 그지? prophecy. prophet 뜻이 뭐죠, 여러분? prophet 예언가라는 뜻입니다. prophecy 예언이라는 뜻이었어. prophecy. 네가 무슨 단어? 바로 예언가. 뭐의 예언가? 바로 뭐에 대한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건강의 예언가보다. 그건 누구냐? 다시 말해. 이거 땡땡은 이꼬리를 그랬잖아. 누구? 지금 바로 의사를 말하는 거야. 그 이런 얘기야. 의사보다 담배를 더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전문 직종을 찾아보는 거는 어려운 임무가 될 겁니다. 담배를 누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닌다? 의사들이 제일 많이 들고 다닌다. 두 개의 예시의 공통점은 뭐니? 두 개의 예시의 공통점.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잘하지만 뭐에서 못한다?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그 사생활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이해됐니?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남의 건강을 예측해서 뭐 치료하는 사람인데 자기 건강을 잘 챙겨요? 못 챙겨요? 못 챙겨요. 자기 사적인 거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 못 잡았어? 좀 더 읽어볼게. literally 뜻이 뭐죠? 예? 자, 요거 단어 좀 이따 정리하고 일단 literally는 얘는 문학의라는 뜻이에요. 단어 좀 정리할게. 자, 문학 비평가들의 novels, 뭐죠 이건? 소설들은 가장 못한 평가를 받아요. 야, 문학 비평가들이 쓴 소설이란 건 원래 그 평가가 어때야 돼? 좋아야지. 근데 뭐야? 자기가 쓴 거 평가가 가장 안 좋다 이런 얘기야. 그죠? 자기 걸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 marriage는 결혼 생활입니다. couples therapy가 뭐죠, 여러분? therapy 치료. therapist는 치료사가 되죠. 커플 부부 치료사의 결혼 생활. 이 사람 부부를 치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부부 관계를. 결혼 생활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좀 더 자주 fragile 뜻이 뭐죠? fragile 뜻이 뭐지 이건? 약한.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주 깨지기 쉽습니다. 약해요. 뭐보다? 바로 그러한 것들보다 그들의 고객이라는 얘기는 고민 상담에서 찾아오는 부부들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들의 고객들. 그들을 찾아오는 부부들의 뭐보다? 결혼 생활들보다 오히려 더 취약합니다. 전부 다 예시네. 그리고 또 뭐가 나와? 또 수학 교수가 나오네. 뭐야? 또 예시라는 말이야. 뭐 나온다? 뭐가 나온다? 수학 교수가 자기 전문 분야 잘하는데 뭐는 약하다?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사소한 거는 못하더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기한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런 얘기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동시키는 거. 뭐? 바로 무엇을 이동시키는 거? 지식.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뭐가 됐던 거죠? 여기서 지식이 나왔네. 기술이나 지식을 뭐로부터 뭐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디로? 자기에게 적용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가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끝까지 지금 마지막에 수학 교수의 예시도 끝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뭐 얘기를 계속하니까 야, 너 자신에 대한 expected utility라는 단어 알아주세요. utility 아는 사람 요거 효용성이라는 뜻이에요. 야, 너 수학자잖아. 너의 예상되는 효용성, 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봐. 너 가치 없는 놈이야. 너 졸라 지루해. 말 좀 그만해. 이런 얘기거든.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내는 것이고 마지막에 절반은 절대 읽을 필요가 없다.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고. 구조를 넣어두고 모의고사 풀면서 예시가 계속 이어져? 근데 난 주제를 파악한 것 같아? 나머지 버리는 거야. 반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시간 절대 많이 걸릴 리가 없죠. 자, 그 다음 41, 2번. 자, 얘 스키밍 가능하고요. 둘 다 2점짜리였고요. 스키밍으로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 자, 일단 스키밍이라 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1, 2번 지문은 지금처럼 지문의 덩어리가 두 개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하나인 경우는 스키밍이 좀 힘들어요. 저번 주 우리 하나짜리 푼 것 같은데 저번 주 아닌가? 고3인가? 자, 두 개인 경우에 중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이거. 각 단락의 처음과 끝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부분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처음과 끝부분에. 그리고 항상 유형이 41번은 제목 혹은 주제, 42번 항상 빈칸. 거의 정해져 있거든. 빈칸 하나짜리. 그러면 똑같아요. 나머지는 빈칸 문장 먼저 읽고 나머지 처음과 끝만 먼저 읽고 풀어봐라. 그래서 풀리면 풀고 안 풀리면 그때 다 읽으래. 안 풀리면 다시 다 읽으면 그때 다시 읽으면 돼요. 그치? 손해볼 거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근데 풀리는 경우가 열에 8은 돼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스키밍으로. 자, 보시면 빈칸 문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뭔가 빈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서 뭔가 느낌이 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조직, 기관, 단체의 그러한 사람들은 좀 더 be likely to는 항상 뜻이 뭐라고요? be likely to? 업무할 가능성이 있다. likely가 등장하면 항상 가능성이란 단어로 해석을 해라. 뭐가 들어갔다? 그 뜻이 뭐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돼요. 다시. 자,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서 그 조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put in extra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드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추가적 노력이란 ultimately 뜻이 뭐죠? 궁극적으로, ultimate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노력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된대. 어떤 느낌을 가졌을 때 이런 얘기야.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냐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어떤 느낌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 그게 답이다. 41, 2번 답이 된다. 자, 처음부터 보자. 노베라 how 중요하죠. 한 단어로 뭐고 이거? however 중요하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수식하는 구조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거? However hard 정원 tries 했잖아. He can't make a girlfriend. 뜻이 뭐라고? 정원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는 여친을 사귈 수가 없다라는 주옥 같은 문장 있잖아. 그죠? 외우셔야죠. However 뒤에 수식하는 말이 오면 뭐라고? 아무리 뭐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뭐다? 아무리 experience 여러분 경험 하나의 PP가 돼서 형용사로의 경험 많은이라는 뜻이 돼요. 경험 많은 숙련된 아무리 숙련됐을지라도 그리고 또 나왔네 아무리 proficient 이것도 뜻 모릅니까? 근데 대충 무슨 뜻 같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요것만 따져보라고.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어떤 뜻 이건? 좋은 뜻이에요. 좋게 하시면 돼요. 뭐다? 뜻은 숙련된이나 능숙한이나 비슷한 단어예요. 아무리 경험 많고 아무리 능숙할지라도 공중분해, 공중보게 artist는 art란 단어 자체가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 뭐도 있지 얘들아? art 예술 말고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공중근의 기술사는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that defying이라는 단어 주어졌는데 우리 외웁시다. 어떻게? defy라는 동사가 있어요. defy 뜻 아는 사람? defy 통지 뭐라고? defy 뭐라고? 뭐뭇을 무시해버리다 뜻이야. defy 뭐뭇을 무시해버리다. 뭐뭇을 없다고 해버리다 뜻. defy 그래서 얘는 그 뭐뭇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eath defying 죽음을 없애버릴 만한 도약. 그래서 죽음을 없애버린다는 얘기 그만큼 위험하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슬아슬한 완전히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없이는 그것을 먼저 시험해 보지 않고선 뭘 가지고 그의 밑에 깔려있는 그물망 없이 그걸 시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으면 뭐 한다? 그물이 먼저 깔려 있어서 하고 난 뒤에는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 본다. 없이는 안 한다. 자, 뭔가 밑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잡아야 될 질문의 주제는 뭐라고? 어떤 느낌을 가질 때
그 직원이 사람들이 조직에 헌신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자, 그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또 나왔죠. 더 많이 그가 신뢰할수록 무엇을? 바로 어떤 품질. 그 밑에 깔린 그물의 품질을 더 많이 신뢰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할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의 행동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의 요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자신을 바칠 때는 뭐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된다? 그물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요 토픽을 줬고 이걸 지금 지문 2에서 단락 2에서 주제랑 연결시키면 되거든. 자, 첫 문장 읽어보고 답을 잡아보자. trust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믿음. 어떤? 바로 서커스 관리가 그에게 주는 뭐 함으로써 그에게 그물을 제공함으로써 서커스 관리인이나 서커스 경영이 그에게 주는 그 믿음이 아마도 afford가 뜻이 뭐죠? afford 뜻이 뭐죠? 무엇을? 자, 뭐에 여유가 있다는 뜻도 있고 afford가 주다, 수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다의 뜻으로 봤을 때 그러한 믿음이 아마도 주어질 겁니다. 다른 그 공연을 하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역시나 주어질 겁니다라고 나왔고 지금 중요 내용 다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한다? 서커스에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려면 뭘 깔아줘라? 그물을 깔아주는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도와주고 믿음을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다. 그 공중 그네 목에서는. 자, 그래서 답을 연결시켜보자고. 그러한 느낌이 있는 채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거래. 조직을 이롭게 하는. 어떠한 느낌이 있으면 그물이 밑에 깔려있구나. 그물은 누가 제공했고 조직이 나에게 제공해 준 거고 조직이 날 뭐 해줬다? 믿어줬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 뭔가 보호책을 주고 나를 안심시켜주고 믿어줬다라는 느낌의 단어를 가장 가까운 걸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성취한다는 느낌, 성취감이 아닙니다. 성취감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은 authority 뜻이 뭐죠 이거? 권위. 뭔가 직원이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물 깔려있다고 다른 거지 그지? 직원이 권위를 갖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independence 뭐니 이건? 독립, 조직이 나한테 상관하지 않을 때 아닙니다. 나를 오히려 도와줄 때란 말이야. responsibility, 내가 책임감 있을 때 이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건 support, 조직이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trust를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제공해준다는 얘기가 support라는 얘기인다는 5번이 가장 적절하고. 제목을 봅시다. trus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신뢰, 믿음, 땡땡보다 driving force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driving force 뜻이 뭐지? 뭐죠? drive가 동사로 몰아가다는 뜻이고 몰아가는 힘,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게 하는 힘, 원동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 바로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다. trust, 신뢰, support, 지지라는 것이. 그래서 조직은 뭐 해줘라? 직원을 100% 신뢰하고 지지해줘라가 지금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장 삽입 한 시간이 애매하네. 잘 잡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능력치 끝나네요. 자, 오늘 영작은 못하겠네. 시간 없어. 자, 일단 여러분 좀 틀린 게 몇 개 있던데 틀린 것만 촉구를 해볼게요. 아까 65번 틀린 사람 있던데 앞번호를 저로 틀렸던데 65번. 자, 65번 봅시다. 일단 문장 삽입은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분석이에요. 대충 얘가 어디 들어갈 것이다. 이전에 뭐가 있고 얘 뒤에는 뭐가 펼쳐질 수가 있겠다. 얘 내용은 뭐다라고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65번 일단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 앞에 뭔가 이와 관련된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의 보스가 갑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갑자기 요청해요. 여러분들에게 키는 형용사로 뜻이 뭐죠? 키? 주요한 사실이나 숫자에 대한 요청을 해요. 이게 뭔가 자료 달라 이런 얘기야. 뭐 동안에 크고 상당히 anticipate 뜻이 뭐죠? anticipate 뭐지? 기대하다, 예상하다. 규모도 크고 상당히 뭔가 기대된 회의에서 갑자기 자료를 요청하는 돌발 상황이 예시로 나온 거예요. 돌발 상황이 하고 요 뒤에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겠다. 뭐 정도 잡을 수가 있고. 자, 일단 예를 들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찾아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심지어 깨닫지 못해요. 그러한 모든 방식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은 affected,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그 방식을 이해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야.
스트레스 받으면 몸과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자, 1번 뒤에부터 보자.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역적 이어지죠, 그죠? 깨닫지 못하는데 하지만 있잖아. 되게 쉬워 인지하는 거. 이러한 관계를 두 개 사이에서 긴장과 기억력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때에 대해서, 이때란 관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failed, 실패했다는 얘기는 기억이 안 났던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기억이 안 났냐면 여러분들이 overly, 뭐긴 이건 지나칠 정도로 긴장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던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자, 주장을 했고요. 요 뒤에 뭐가 펼쳐질 확률이 높다? 요걸 떠올려 보면 쉬워요 라고 하고 떠올리는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 뒤에 예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자, 그 뒤에 내용 볼게요. 보세요. You freeze up and can't remember it. 당신은 얼어붙고 그것을,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앞에 있니 없니? 없어요. 전혀 없죠.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한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기억나지 않는 대상이 주어져야 돼. 그죠? 왜 얼어붙고 왜 기억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 뭐 했기 때문에? 바로 보스가 나한테 갑자기 자료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시 받아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요 key fact나 or 아니면 number가 되는 거지. 앞뒤가 다 맞죠. 그죠? 주장이 나왔고 그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왔고 freeze up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고 기억나지 않는 대상도 앞에 있잖아. 이시에 대한 대상이. 자, 비록 뭐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전날 밤에 잘 알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얼어붙어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돌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뒤에 벗이 이어지는지까지만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러나 만약에 이제 보스에서 직장 동료로 바뀐 거예요. 반대 예시가 되는지 봐봐. 여기까지 말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만약에 직장 동료가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라는 얘기는 지금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질문이 앞에서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요청이나 질문이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 이거 읽고 나서는 지금 2번이 확실히 맞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자, 똑같은 질문을 뭐 하는 동안에 바로 뭐 하면서 passing in the hall,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똑같은 질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회상해요. 그 정보를. 그리고 즉시 제공해요. 올바른 대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의 정반대 예시다? 앞에 보스가 물어볼 때 완전히 기억 안 나는 것과 정반대 예시로 뭣도 맞고, 그래서 다시 한번 2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뒤에는 사실상 그래서 읽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앞에서 명확히 잡히기 때문에 단서가. 문장 삽입은요, 단서를 잡으세요. 단서를. 항상 단서를. 참고로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면서 문장 삽입 순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지금 이건 예전 문제거든요. 쉬워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고3 수업으로 오시게 되면, 고3반으로 오시게 되면 문장 삽입과 순서를 푸실 텐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번 고3들이 최근에 봤던 10월 학립평가 있거든. 이제 9월, 10월 이런 거는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교육청에서 정답률을 공개를 해요.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쉬운 유형 있죠. 뭐 그 내용일지 도표 이런 거는 정답률 80% 이렇게 돼. 거의 대부분 맞춰요.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정원이나 이런 애들이 뭐 10몇 분 하고 대부분은 80몇 %이 정답이 높아요. 정답률. 근데 요번에 빈칸 34번이 정답률이 40몇 %. 100명 중에 60몇 명이 틀렸어. 맞나? 50몇 명이네? 50몇 명이 틀렸어요. 40몇 %. 정답률이. 그리고 가장 환상적인 게 38번 문장 삽입. 정답률이 23%, 23%. 100명 중에 23명 맞았어. 나머지는 틀렸어, 전부 다. 그게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근데 풀어보면 진짜 어려워. 장난 아니야. 근데 그 풀때 관건은 첫 번째 해석. 문장 삽입을 어려운 유형은 딴 거 아니에요. 일단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 어려워. 순서나 문장 삽입이 되게 어렵다? 그거는 100% 주어진 문장이 일단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파악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순서라면 이거 다음에 도대체 뭐가 올지 유추할 수가 없어. 삽입이라면 얘가 대충 어디쯤에 이 전에 뭐가 나오고 이거 뒤에 뭐가 나올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특히 삽입이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는 이번 38번 그랬는데 얘가 들어갈 어디인가 있죠. 5번이 답이었는데 5번 뒤에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뒷내용이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앞에 문장도 어려워. 근데 주어진 문장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 찍는 거야. 느낌으로. 필링.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대부분 틀리죠. 그래서 오답률이 70몇 % 이렇게 되는 거. 정답률이 23% 이렇게 되고. 항상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근데 그 와중에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서를 잡은 단서를.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될 수 없다는 논리적 구조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거 묻는 거란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단서를 잡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석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단서. 단서를 어떻게 잡아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풀어서 했겠느냐. 자, 시간이 없어서 요까지만 일단 풀이를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서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것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건축되었다니까 뭔가 건축물이 되겠지. 집이나 빌딩 같은 거. 그것들은 건축되었는데 that way가 단서예요. 그러한 식으로 건축되었대. 그러한 식으로. 앞에 어떤 건축되는 방식이 나온다. 그리고 자, 목적은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property taxes, property 이것도 외웠던 단어죠. 뜻이 뭐지? property 뭐예요? 뜻이 property? 자산, 재산을 property라고 그래요. 자산, 재산. 그 뭐니? 재산세가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 재산 갖고 있으면 붙는 세금이에요. 다시. 자, 그것들은 건축되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은 재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안 내려고 그런 식으로 지어졌대. 앞에는 뭐가 나온다?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한 건축 방법이 앞에 나와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 재산세를 받는 재산세라는 것은 기반되어져 있어. 여기 중요해요. 기반되어져 있었는데 자, width라는 것은 당연히 딱 봐도 wide의 명사거든. wide가 뭐니 이게? 넓은. width는 뭐겠니? 명사로 이건 넓이란 말이야. 집의 넓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그럼 봐봐. 야, 유추할 수 있잖아.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재산세를 뭘 기준으로 한다? 집의 넓이가 넓으면 세금이 많이 붙어. 그지? 그걸 피하려고 앞에 건축을 이런 식으로 했대. 어떻게 지었다? 좁게, 높게 지었겠지. 그지? 좁고 높게 지었다로 유추 가능하잖아. 그지? 이것까지 파악하면 문제 풀기 열나 쉬워요. 어떤 방식이 등장하면 돼? 건물을 어떻게 지었다? 좁고 높게 지었다는 묘사가 있으면 그 뒤에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방식을 봤기 때문에 자, 읽으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정리 안 하면 그냥 생각 놓고 읽게 돼요. 자, 보자. 자,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변화시켜 왔는데 그들의 행동을 바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아, 탑픽이 바로 주어지는구나. 그 다음 몇 세기 전에 듀크는 무슨 공이라는 공작이 무슨 공, 뭐 왜 풀어놓고. 자, 투스칸이 어떤 공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포즈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뜻이 뭐지? 부과하다예요. 세금을 어디에다가? 소금에다가 부과했습니다. 아직 건축 얘기 안 나왔는데 그럼 좀 약간 뒤로 밀려났다, 그죠? 건축 얘기 아직 없기 때문에. 자, 이 투스칸의 제빵사들은 자, 1번 앞가디가 이어진지 봐봐. 소금에 세금 부여했고, 그리고 투스칸의 제빵사들은 반응했는데 뭐 함으로써? 소금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요리법에 그리고 줌으로써 우리에게 줌으로써 맛있는 투스칸 빵을 줌으로써 이 빵은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빵이고요. 1번 앞까지는 이어진다고 그죠? 소금 없앤 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고, 자, 그 다음 소금 부과한 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암스테르담을 네덜란드 수도죠. 암스테르담을 방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알아챌 거예요. 자, 보세요. 데디아를 거의 모든 오래된 건물들이 어떻다는 거 이거 보는 순간 처음에 분석을 했다면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그치? 자, 뭘 거의 이제 눈치게 되냐? 오래된 집들이 좁고 높이가 높다는 걸 알게 돼요. That way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뒤에까지 확인까지만 해보자고. 자, 가정해 보세요. 또 다른이 나왔네. 뭐야? 앞에서 건축 양식이 끝난 거예요. 또 다른 architectural 건축상의 예시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발명이 있는데 맨사라드 지붕이라고 이제 밑에 있어요. 이제 뭐 경사진 지붕이 있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저거예요. 복층 빌라. 뭔지 아니? 꼭대기 4층 빌라는 꼭대기 뭐가 있다? 보너스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사라드 지붕의 발명, 프랑스에서 발명을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라고 했고, 그 뒤에 보면 자 보세요. 왜 4번, 5번이 다 이어지는지. 재산세가 종종 부과되었는데 어디에다가? 방의 숫자에. 집에 있는 방의 개수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됐고, 그에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층에 있는 방들이 여겨졌어요. 간주되었어요. 단지 이제 과세할 수 있는 거라고. 뭐로써 바로? 바로 on the ground floor. 지층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방들로 과세할 수 있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죠? 층이 올라가서 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층수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그죠? 그래서 그러나 과세가 다 됐는데, 그러나 만약에 맨사라드 지붕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경사로 된 어떤 지붕이 건축되게 되면 3층의 맨사라드 지붕이 건축되게 되면 그러한 방들, 그 3층 맨사라드 지붕 밑에 있는 방들은 여겨졌는데 뭐의 일부라고? 방이 아니라 애틱 뭐니 이건?
다락방. 다락방이나 창고를 말해요. 창고의 일부로, 다락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다? 이건 마지막 예시로서 맨사라드 지붕도 뭐 때문에 나왔다? 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예시로 나왔다기 때문에 지금 위에 뭔가 넓이 기준으로 뭘 피하려면은 아까 들어갈 자리가 3번밖에 없었어요. 자, 나머지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초록색으로 단서를 화살표로. 이거 집에 틀린 거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정리해드린 단어 반드시 외워갖고 이거 토요일날 이거 시험 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이거 통과 못하면 시험 봅니다. 남아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토요일날은 이제 양명고, 평촌고 저기 뭐지? 과제를 다 온전히 해보셔야 돼요. 과제표 받아가. 과제표 날짜에 맞게 풀어. 실전어법 풀어오시면 돼요. 실전어법 61부터 70번.